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진입니다. 오늘은 딱밤을 하다가 주로 발생하는 손등의 신전근 시상대 파열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근의 시상대 파열이라는 것은 주먹을 쥐었을 때 중수지 관절의 요 가운데 지나가는 신전근이 옆으로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인으로서는 가장 흔한 것이 외상입니다. 딱밤을 하거나 주먹을 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에 의해서 손가락 변형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으로서는 이학적 검사와 MRI로 쉽게 진단할 수가 있고요. 치료로서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고정을 해서 치료할 수가 있고요. 심할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신전근에서 시상대 파열에 가장 호발하는 위치로서는 세 번째 신전근입니다. 세 번째 중수지 관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 손가락에서는 약 14%, 세 번째에서는 48%, 네 번째에서는 7%, 다섯 번째에서는 31%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생 빈도로서 프로 선수에게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에게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발 위치로서 이런 중수지 관절이 있을 때 엄지손가락 쪽에서 약 90%가 발생하고 새끼손가락 쪽에서 약 10%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로 엄지손가락 쪽에서 대부분 발생하겠습니다. 발생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것이 외상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딱밤입니다. 세게 치달라고 하다 보면 신전근에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힘이 딱 들어가면서 신전근을 좌우로 잡아주는 시상대를 하는 힘줄이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 원인으로서는 열상입니다. 팔에 비거나 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주먹을 이렇게 탁 치다가 직접적인 타격에 의해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비외상성 원인으로서 가장 흔한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생깁니다. 이렇게 변형이 생기면 손가락 펴는 힘줄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이쪽으로 탈구되는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상과 상관없이 서서히 변형이 진행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주먹 쥐었을 때 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시상대가 뭔지 해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딱 폈을 때 보면 가운데 힘줄이라고 있습니다. 이 힘줄이라는 것은 신전근이라고 해서 주로 이 팔에서 근육이 쭉 가서 손가락 힘줄이 딱 연결돼서 마지막 끝에 원위지골까지 딱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손가락이 쫙 펴지게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 힘줄은 주먹을 쥐었을 때 너클, 중수지 관절, 요 튀어나온 뼈의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힘줄이 가운데를 지나가고 양측, 양 사이드로 얇은 근막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시상대라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신전근이 쭉 있는데 그 옆으로 시상대라고 하는 세지털 밴드 얇은 힘줄과 연결된 근막이 지나가겠습니다. 모양은 너클 중수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시상대는 삥 둘러서 손바닥 쪽으로 가서 수장판과 중수골 인대에 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전근이 가운데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 시상대는 손바닥 쪽에 있는 수장판과 중수골 인대에서 기시를 해서 신전근에 부착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겠습니다. 이 시상대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수지 관절의 1차 안정성입니다. 신전근이 중수지 관절의 가운데 위치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구조물이 있는데 그것은 정추라 텐디너라 그래서 힘줄 사이에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는 얇은 힘줄이 있습니다. 이 힘줄의 역할도 중수지 관절에서 신전근이 가운데 위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상대가 양 사이드로 튼튼하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신전근이 가운데 위치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시상대는 주먹을 쥐게 되면 힘줄이 약간 새끼손가락처럼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과신전했을 때, 쫙 폈을 때 힘줄이 요 뼈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뜰 수가 있는데, 요것을 뼈에다가 딱 부착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겠습니다. 생략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근이 있으면 요측,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시상대가 있고, 측측,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에 있는 시상대가 있는데, 측측 시상대가 여기서 끊어졌을 때, 그럼 신장근이 그러면 요측으로 탈구가 될 것이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쪽에는 끊어져도 탈구되는 일이 잘 없고요. 주로 요측 시상대, 그러니까 시상대 중에서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요 시상대가 끊어졌을 때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원위부 파열, 그러니까 시상대의 넓은 공간 중에서도 손가락 쪽에서 끊어진 거는 탈구가 발생하지가 않고요. 완전히 다 끊어지면 신장근이 옆으로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고, 근위부, 그러니까 손 쪽에서 시상대가 이만큼 끊어졌다. 그러면 한 50% 정도 끊어지면 이것도 살짝 빠지는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상대 파열에 의해서 신장근 탈구의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입 1으로서는 시상대가 손상되었지만 신장근 탈구가 없는 경우고요. 두 번째 2단계에서는 시상대가 손상되어 있으면서 신장근이 아탈구 한 반 정도 빠지는 경우, 3단계에서는 시상대가 손상이 되면서 신장근이 완전 탈구가 되는 이런 경우로 신장근 탈구의 정도를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통증입니다. 환자분들께서 손등 쪽이 아프다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부종입니다. 역시 힘줄에 손상이 있음으로써 손이 좀 붓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할 때 힘줄이 빠졌다 들어갔다 하니까 뚝뚝 아니면 딱딱 이렇게 탄발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먹을 쥐면 힘줄이 빠지고 주먹을 펴면 다시 자기 자리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